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만났습니다. 저는 당시 33살이었고 이 시기를 놓치면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결혼에 대한 갈망이 꽤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고 유명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서로가 호감을 느끼고 만나다 보니 남편이 먼저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고백을 받자마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정도의 연애를 한 뒤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진행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남편이 인사드리러 갔을 때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이걸로 마음 놓고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 했을 정도로 정말로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린 것 같아 기뻤고, 이제 앞날은 행복만 가득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가서 저의 기대는 처참하게 박살났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태도가 급변한 겁니다. 사귀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야말로 100점짜리 남자다 싶을 정도로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저에게 되게 상냥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정다감하게 저를 부르다가 결혼하고 나니 야, 너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고했다고 말을 걸어도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된 원인은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결혼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는 것과 또 하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는 제안을 제가 거절한 것입니다. 결혼 후에 깨달은 것이지만 남편은 자존심이 강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나름 엘리트의 아내가 맞벌이하는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지금 혼자 살고 계시지만 제가 무조건 싫다고 단칼에 시어머니 모시는 걸 거부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시댁 근처 아파트를 구하게 된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배우자가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본인의 의견을 좀처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표출이 된 것 같아요. 그 어렵다는 시어머니를 쉽게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시어머니는 온화한 분인 것처럼 연기하신 것 같아요. 막상 결혼하니 시어머니가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고 시댁의 살림살이 같은 걸 저한테 떠밀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 집에 시집 온 거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그거 벌려고 아등바등 회사 다니지 말고 얼른 때려치우고 아들 내조나 제대로 해. 시어머니에게 장황하게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하는 말이나 엄마가 하는 말이나 비슷하지? 그러니까 잠만 말고 엄마랑 내가 하는 말 좀 잘 들어. 저는 남편에게 인생의 반려자가 아닌 그냥 가정부인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 이하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직장 다니며 집안일도 다 해내고 게다가 시어머니에게 시도 때도 없이 불려다니는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저희 정상적인 감각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밥 준비 안 해? 아, 미안해. 멍하니 있었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똑바로 안 해? 그런 정신 상태로 집안일 할 거면 얼른 일 때려치워. 지금 내버리면 충분히 먹고 살잖아. 미안, 지금 바로 밥 준비해 줄게. 그리고 잠시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지금 멀리 나왔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나온 것 같네. 집에 가서 물 좀 잠가줘. 그리고 간 김에 세탁기 다 돌았을 텐데 꿉꿉한 냄새 나기 전에 건조기에도 좀 넣어주고. 엄마가 시킨 거 까먹지 말고 가서 하고 와.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고 와. 남편은 일절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걸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시어머니 편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잘 버텨낸 것 같아요. 이혼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어요. 부모님께는 이런 제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저의 상황을 모르십니다.
외동딸인 제가 겨우 짝을 만나 그토록 바라던 결혼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정이 파탄났다. 고부 문제로 인해 고민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정년퇴직을 하셔서 어머니와 느긋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 놓고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하시던 부모님의 말씀이 차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특별한 일 없으면 하지 않는 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필요할 땐 카톡을 주고받긴 하지만 전화를 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뜸들이다가 전화를 받아봤습니다. 있잖아.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들어. 아빠가 돌아가셨어.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괜찮은 척 하시며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마친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어머니가 불러준 병원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은 아가씨 결혼식이고 저도 참석해야 하는데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남편한테서 답장이 온 줄도 몰랐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니 눈물로 퉁퉁 부은 눈을 한 어머니와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 감정이 한 번에 밀려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간신히 아버지를 보내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인들도 많으시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셨기에 장례식에는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감상할 틈도 없이 제 폰으로 지금 제일 듣기 싫은 목소리인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머니한테 잠시만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하고 별실로 이동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한테 들었는데 너 지금 집에 없다며? 내일 딸 결혼식인 거 알아? 몰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귀청을 찢는 듯한 시어머니의 쇳소리가 나서 저도 모르게 폰을 귀에서 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건 신경도 안 쓰고 혼자서 열변을 토합니다. 아무리 장례식 때문에 갔다고 해도 장례식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잖아. 장례식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결혼식도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 갈 수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겠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장난칠 기분 아니니까 빠지지 말고 참석해. 지금 부탁 아니고 명령이야. 만약 축의금 두둑하게 챙겨오면 화나게 한 건 용서해 줄게. 시어머니는 만족했는지 일방적으로 짓거리다가 마음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황당하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에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미안해. 이런 줄도 모르고 너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네. 지금이라도 힘들면 이혼하도록 해. 까짓것 엄마랑 같이 살면 되잖아.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단숨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시어머니의 불화와 같은 성질에 넘어갈 뻔했던 저였지만 다음날 저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훗날 어머니께 들었는데 아버지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해 급격히 몸이 악화하였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만약을 대비하고 계셔서 장례식은 아무 문제 없이 치러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린 뒤 폰을 켜자 남편에게 수십 건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게다가 타이밍이 안 좋게도 그 순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옆에 계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좀 있으면 결혼식인데 안 올 거야? 전화는 또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해? 결혼식 꼭 참석하라고 했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야 장례 다 끝났어요. 너 진짜 이기적이구나. 끝났으면 지금 당장 오도록 해.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와. 지금 갈아입을 옷이 없어서 상복 입고 가야 하는데요. 상복을 입고 오든 벗고 오든 일단 오기나 해.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꼭 참석해. 전화 내용을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들으셨는데 어머니는 두 사람의 말에 새삼기가 막혀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사람들과는 더는 상종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정차를 빌려서
상복을 입은 채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 아가씨의 결혼식장에 당당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봤습니다. 저를 알아본 시어머니가 재빨리 저한테 달려왔어요. 그대로 입고 온 거야? 여기 예식장이야. 어머님이랑 남편이 시키는 대로 장례식 마치고 바로 왔으니까요. 상복 입은 채로 와도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넌 상식이란 게 없어? 보통 옷 갈아입고 오잖아. 저보고 상식 운운할 자격 있으세요? 축의금 가져오면 용서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어머님이야말로 상식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크게 말하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제야 소동을 알아차린 듯 얼굴을 붉히며 제게 달려왔어요. 야, 무슨 생각으로 온 거야? 당신들 창피하지 않게 서둘러 왔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그리고 어머님 여기 축의금이에요. 받으세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힘껏 봉투를 던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쓰는 봉투에 돈을 담아 던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발광하고 남편은 손을 높이 들었어요. 네가 지금 미쳤구나. 동생 결혼식 망치러 온 거야? 손 떼면 어쩌게? 한 대 치게?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랑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진짜 좋은 말 할 때 적당히 해라. 남편이 다시 한번 손을 들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남편을 말려서 맞진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그대로 사람들에게 끌려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웨딩드레스 차림의 아가씨도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잠깐 엄마, 뭐야 그 봉투는? 근데 새언니는 왜 상복 차림이에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가긴 어딜 가? 지금 결혼식 개판 쳐놓고 도망가는 거야? 이거 다 책임져. 원하시는 대로 오라고 해서 왔고 돈도 드렸잖아요. 더 이상 어머님한테 왈가왈부 들을 이유가 없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빨개져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아가씨는 아무래도 아무 상황을 몰랐던 것 같고 그저 결혼식이 개판된 거에 넋이 나간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후 바로 식장을 빠져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게 밖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해야 할 일은 다 했기 때문에 뒷일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친정집으로 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혼 신고서를 보냈습니다. 또 다니던 회사에는 사정을 설명하고 휴식이 필요해서 장기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회사가 바쁠 때 장기휴가를 낸 거라 잘릴 각오도 조금은 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 시어머니, 아가씨 여럿이 모여서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 같은 거랑 결혼한 내가 미쳤지. 당장에 이혼해. 진짜 이렇게까지 못돼 먹은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을 거야. 그리고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 준비해. 네가 가져온 봉투에 1,000원짜리 10장 들었더라? 지금 사람 놀리는 거야? 결혼식 망친 거 전부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까 결혼식 비용 다 네가 낼 줄 알아. 새언니 때문에 저 파혼 난 거 알아요? 진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왜 집안 망신을 시키세요? 무슨 말 하려는지 잘 알겠고요. 바라시는 게 많으니 저도 변호사와 상의해 볼게요. 그리고 결혼식에서 남편이 저를 때리려 한 거, 저에게 지금까지 폭언한 거 다 녹음해 놨으니까 자신 있으면 덤비세요. 목소리만 크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세 사람을 쫓아내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덧붙여서 시어머니나 남편의 발언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정말 녹음해 놨었습니다. 그 외에도 메시지도 전부 증거로 남겨뒀어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서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우울증 진단서도 끊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조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댁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는 모두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산 분할은 없었고 남편 사이에 자녀가 없었기에 양육비는 논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 이혼이 성립됐고 입금까지 확인되며 겨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고 다시 직장에도 잘 복귀했습니다. 약 1년간의 결혼 생활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이뤄가고 있었지만 전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해방돼서 원래대로의 저 자신으로 돌아온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일 때문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 남편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위자료도 줬잖아. 그러니까 용서해줘. 당신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갑자기 왜? 지금 엄마도 여동생도 개판이야. 둘 다 집에만 있으면서 나한테 빌붙어 있어. 집 청소도 안 해서 완전 쓰레기 집이 따로 없어.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 가족이니까 알아서 힘내봐. 또 전화하면 그땐 경찰서에서 볼 줄 알아. 전 남편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이제 친정집에서 평화를 찾고 느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업자득한 세 사람을 생각하니 오늘 밤은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겠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